안녕하세요. 저는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키기 대표 이진아입니다. 저는 오늘 캘리포니아의 급진적 성교육의 실태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안 우리 부모님들과 특히 학교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싸우고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미국의 지금 성교육의 문제점들은 아마도 많이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성교육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협력단체들이 힘을 합하여서 뒤에서 연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프레셔를 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성교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각 학교와 각 교육기관에는 LGBTQ 이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는 일이 가장 쉬운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방법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교육이 되도록 많은 법안들이 주민들이 모르는 채 지금 벌써 다 통과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저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B48은요 2011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공립학교에 동성애자들을 영웅시하는 내용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히스토리와 소셜 스터디에 넣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 TK, 킨더 그리고 1학년 모든 학년들이 지금 현재 그런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영웅시하는 내용들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B1172 2012년도에 통과된 이 법안은요 18살 미만의 학생들이 만약에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 이러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상담을 하면서 카운슬링을 하면서 동성애는 정상임을 인정하게끔 하는 상담을 하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카운슬러들이 라이센스 소지자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여자인지 남자인지 내가 자꾸 성 정체성이 흔들려요 하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만약에 좋은 인텐션으로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탈동성애를 하게끔 도와주는 카운슬링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던가 아니면 라이센스를 현재 빼앗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의 학생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학생들이 카운슬러만 만나고 오면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최후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주로 가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AB 1266은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성으로 화장실, 탈의실, 심지어는 샤워실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가 bathroom bill이라고 하는데요. 각 학교마다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성이다라면서 계속 바뀌니까는요. 누구든지 남자아이들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 샤워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우리가 SB1172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여자아이들 중에서 정말 남자처럼 숏커트하고 남자처럼 숏커트하고 남자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이 좀 몇몇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학생들 보니까 그 친구들 보니까 결혼했고 아이들 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아이에게 그런 학생에게 학교에서 상담사가 선생님이 야 너가 아마도 원래는 남자였는데 여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 그러한 상담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B 329 가주 아동 건강 법안이라고요. 이 법안이 2016년도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 차일드스쿨을 포함해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꼭 가르쳐야 된다는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2017년도부터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얼바인, 플러튼, 오렌지 카운티, 돈 있는 곳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캘리포니아 헬시 유스 액트를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중학교에서 최소 한 번, 고등학교에서 한 번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한 번에 13번의 레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동안 계속 이러한 성교육을 받게 되는데 보시면 1년에 아니요.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그래서 8학년 때 대부분이 듣고 또 9학년 때 한 번 대부분이 듣습니다. 금욕만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성병에 걸리지 않는 좋은 방법은 금욕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법이 나왔고 어떤 법이 지금 통과되어 갖고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은요, 연애에 대한 예시를 할 때 동성애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에 대한 even elementary도 연애에 대한 예시를 할 때는 꼭 동성애를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그 애나하임의 건너편에 요발린다에 9월 달이 되면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그러면 바로 오픈하우스를 하는데 거기에 2학년짜리 선생님이 여자인데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2학년이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거의 신격화합니다. 그 선생님 얼마나 선생님을 잘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항상 얘기하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죠? 그런데 이 반의 이 선생님은 한 반의 도면을 다 자기 결혼한 사진으로 다 벽을 도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까지 했습니다. 입양이 지금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봐. 그럼 손듭니다. 엄마 너무 좋다고. 엄마가 한 명일 때 행복할까? 두 명일 때 행복할까? 네. 그러면 아이들이 2명이면 더 행복한가 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이 지금 각 학교들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이러한 AB 329이 329가 통과되기 전부터 너무 이상했던 게 저희가 파보니까 2016년도에 통과된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벌써 이미 이러한 성교육 교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셋업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뒤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 보니까 바로 ACLU, 이게 미국 시민 자유연맹입니다. 예, 이 법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법률 단체입니다. 여기에는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싸워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내가 동성애자인데 내가 차별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이 ACLU에 전화하면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얼마나 많이 싸워주는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러한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서 벌금을 엄청나게 때리잖아요. 이것이 뒤에 ACLU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돈 안 들리죠. 네. 그런데 오히려 또 ACLU에 반대되는 그러한 또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이 Pacific Justice Institute이라고 여기에 회장도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여기에 400명이 넘는 법률가 그러한 변호사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동성애나 아니면 동성애 역차별을 통하여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또한 성교육 때문에 피해 입은 학생들을 무료로 도와줍니다. 저는 한국에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변호사들이 모이셔서요, 이러한 분들을 도우셔야 돼요. 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정말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너무나도 전략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면은요, ACLU의 버금가게 뒤에서 이러한 성교육 교재를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Planned Parenthood입니다. 이 Planned Parenthood는요, 영국이 본부를 두고 있고요, 세계 최대 낙태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춘부를 고용하기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플랜 페런후드가 각 학교들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러한 성교육을 해라라고 했을 때에 안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더 그렇죠. 내가
내 신념에 나는 이런 학문 선교를 가르치고 싶지 않아 하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괜찮아. 플랜 페런후드를 부릅니다. 플랜 페런후드는 얼마나 각 지역마다 있는지요. 미국에 현재 650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나왔죠. 네. 그런데 이 플랜 페런후드가 와서 뭘 하냐면 매춘이 하는 성행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번에도 애나하임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학교에서 렉싱턴 주니어 하이스쿨이었습니다. 중학교인데 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들이 와서 덴탈댐을 가지고 왔습니다. 덴탈댐이 뭐냐면 이빨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 입을 커버합니다. 이물질이 뒤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근데 그 덴탈댐이 스트로베리, 딸기 맛, 바나나 맛, 뭐 이런 맛들이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꼭 이러한 성교육은 남자, 여자가 같이 해야 한다는 게 법입니다. 왜냐하면 성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여잔지 남자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구강선교를 하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울고 난리가 났고요. 남자애들은 신나가지고 막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충격받은 아이들의 그 정신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일어나는데, 여기에 가장 앞선 이 단체가 플랜 페런후드입니다. 낙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플랜 페런후드가 굉장히 지금 유니버셜합니다. 이 글로벌리 지금 뻗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막으셔야지 분명히 학교 성교육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거를 꼭 똑바로 보시고 막으셔야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금 섹스와 젠더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섹스는 biological sex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식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과 여라고 하면 이제는 gender. 그래서 제 동생이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내 아들 지금 이번에 중학교 들어가는데 젠더 해놓고 이름 써놓고 옆에 마크를 하라는데 이제 여자 남자가 아닌 거예요.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에서 마크하라고. 그런데 지금 뉴욕에서는 지금 31개의 젠더를 지금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젠더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젠더가 몇 개니? 그랬더니 unlimited. 계속 무한대래요. 그래서 내가 왜 unlimited냐 그랬더니 젠더 스펙트럼이라고요. 계속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용어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카운트해보니까 66개였는데 지금 계속 지금 또 점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Welcoming School, 캘리포니아 educator.org는요, 가장 영향력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매거진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I am male, I am female. 여자, 남자인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앞으로 나와서 너는 어디쯤이니? 너가 여자 30%, 남자 70%? 아니면은 여자 50%, 남자 50%? 앞에 나와서 마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네, 이것이 지금 지금 미국의 이러한, 캘리포니아 에듀케이터,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지금 나가는 매거진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젠더 브레드 퍼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지금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 미국은요, 진저 브레드맨이 있습니다. 근데 진저 브레드맨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젠더 브레드 퍼슨이라고 해서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그래서 여기에 젠더 아이덴티티를 가리킵니다. 젠더 아이덴티티는 너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남자일 수가 있고 여자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You can forget about biology. It's all about emotions. 너 생식기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이모션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필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필링대로 살라는 거죠. 너의 이모션대로 살라는 거죠. 오늘은 여자가 됐다가 내일은 남자가 됐다가 할 수 있다. 얼마 전에 5월 달에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제가 스파이로 보냈습니다. LGBTQ 이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LGBTQ 그 선생님들과 각 학교 선생님들과 또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우리가 LGBTQ를 우리가 세이프한 학교를 만들 것인가라는 컨퍼런스였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 안에서 Q&A가 있었습니다. Q&A 때 이 선생님 아는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만약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캠프를 갔는데 캠프에서 선생님, 저는 남자지만 사실은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자 캐빈에서 자고 싶고 내일은 남자 캐빈에서 자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을 때 답은 그 아이의 필링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오늘 여자 캐빈에 가서 자게 하고 그 다음날은 남자 캐빈에 가서 자게 해라. 그게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여자 캐빈에 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오니까 여자 캐빈에 가서 그 여자아이들에게 먼저 교육을 시켜라. 이 아이는 바이올로지컬리는 남자지만 진짜 얘의 성 정체성은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육을 먼저 똑바로 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말게끔 얘기한 다음에 이 아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필링대로 산다면, 이모션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12살짜리가 나는 18살이야 하면서 술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12살인데 만약에 나는 16살이야 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12살인데 난 21살이야 하면서 마약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리걸라이즈 됐습니다. 마약을 막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정말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필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이올로지컬리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으로 보면은 남자고 여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젠더 익스프레션, 내가 여성적이나 여성적인가 남성적인가에 따라서 또 나눠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가 피아노를 좋아해? 남자인데 너 피아노 좋아해? 굉장히 여성적이구나. 남자인데 또 여자인데 스포츠를 좋아해? 너 굉장히 남성적이구나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섹스는 우리가 알고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누구에게 끌리느냐. 너가 여자한테 끌려? 남자에게 끌려? 여자 남자한테 끌려? 너는 바이섹슈얼이구나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이 내용은 그냥 이거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이제는 성전환 수술도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오레곤 주에서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합니다. 학교가 얼마나 스트릭한지요. 학교 안에서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에드빌, 두통약 같은 것은요,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사인 없이는 절대로 주지 못하는 곳이 미국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동의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이러한 성전환 수술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이러한 성전환 수술을 부모님의 권리, 부모님한테 동의받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 얼마나 끝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프리스쿨의 블루리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영향력 있는 인증단체인 NAEYC, 여기에서 5월달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LGBTQ 가족들, 그리고 트랜스 가족, 아이들 유아기 때부터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엘레멘츄리는 이제 다 우리 손 안에 있다. 이제는 유치원이다라고 이제는 이분들이 타겟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에 또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치원 원장님이신데요. 갔다 오시더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는 유치원에서 Mother's Day, Father's Day를 없애야 된다. 이제는 Family Day라고 해야 된다. Mom and Dad 대신 Family라고 하든지 Partner 1, Partner 2. 자,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지 않고, 자, Partner 1, Parent 2. 그렇죠? Parent 1, Parent 2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Boys and Girls, Hi Boys and Girls. 이거 성차별이라는 거죠. Hi Friends. 바꾸라는 겁니다. Husband and Wife 대신 Partner. 네, Partner 1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유아기부터 이렇게 가르치라고, 유치원부터 가르치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미친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SB 145라는 법안이 2019년 1월에 인트로듀스 되었는데요.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정부나 경찰에 등록할 필요가 없게 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20살짜리 남자가 10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나 경찰에 등록이 안 되면, 미국은 메이건스 러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는 자기의 집 코드를 넣게 되면, 우편
우편번호라고 하냐? 집코드? 네, 집코드를 넣으면 내 집 주위에 어느 부분에 어떤 사람이 아동 성폭행범이 살고 있는지 사진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가지 않는 법안인 거예요. 하지만 20살이 만약에 9살짜리를 성폭행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올라간다는 거죠. 11살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나와서 이러한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에 있는 아동 성폭행자들은 이들은 다 캘리포니아로 몰릴 겁니다. 여기처럼 천국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안이 이번에 다행히 저희가 너무 많이 이제 거세게 한 거를 하니까 조금 뒤로 백아웃 해가지고 2년 뒤에 다시 보자 하면서 지금 뒤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지금 미국이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면 폴리아모리라는 것은 다자연애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성행위를 하는 이러한 것까지 학교 교과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서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번에 캘리포니아 헬스 프레임워크라고요. 각 학교에 각 학군이 있죠. 학군에 교과서, 성교육 교과서나 뭐 영어나 다 만들 때 프레임워크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5월 달에 이번에 통과되었는데요. 헬스 프레임워크를 새로 만든 겁니다. 이 안에 아까 얘기한 다자연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일부 다처제도 들어가 있고요. 너무나도 뭐 학문 성교 이런 것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통과가 되었고, 이들이 얘기하기로는 5월달에 통과하면서 이거는 옵션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이 프레임워크를 따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서 자기들의 돈으로 교과서를 직접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이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들은 프레임워크를 따라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에 500만 불을 받았습니다. 이 성교육 시작해라는 프레셔를 받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지금 링크에 가시면 1000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고 9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sexedfacts.com에 들어가시면 그래픽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립학교 성교육 교육의 문제점 제가 5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을 성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Positive Prevention Plus라는 교재 안에 있는 건데요. 성 관계를 할 때 너희들은 성기와 마우스로 할 수 있고, 이것이 구강성교죠. 구강성교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일반 그 성교도 가르치지만 제일 밑에 보시면 에이너스라고 해서 학문성교까지 아이들에게 굉장히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더 호기심이 나게 되고 이것을 해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한 샌디에고에 가면은 지금 샌디에고가 굉장히 진보적인 그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부모님들이 알게 됐습니다. 어메이즈라는 비디오들을 아이들에게 성교육 때 보여주게 됐는데, 이 어메이즈 비디오를 보니까 완전히 매춘들이 하는 이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와서 막 하니까 이 어메이즈 비디오를 이번에 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본인들의 권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메이즈 비디오를 보면은요, 문제는 뭐냐면 학교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온라인 섹스 에듀케이션인데 무료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느 학군이든지 미국 어디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선생님이 쓰는데, 특히나 선생님이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LGBTQ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막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AB329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하자라고 하더라도 선생이 나는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 했을 때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B329 가주 아동 건강 법안에 보면 너희들이 만약에 보니까 교장이 자꾸 이런 것을 반대해? 우리한테 연락해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거기에 ACLU에 꼭 연락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교장 선생님들은 다 잘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릴 수 있습니다. 단번에. 예, 요즘에는 지금 어떤 법까지 나왔냐면 학교 안에서 이번에 그 컨퍼런스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남자아이가 나는 오늘부터 데이라고 불러줘 선생님한테, 그러죠? 그래, 왜 데이라고 하냐면 그 데이도 하나의 그 젠더 중에 들어갑니다. 내 안에는 많은 성이 살고 있어. 그래서 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THEY. 네, 데이.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데이라고 안 부르고
he 그러면 뭐 she 이렇게 불렀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쪽에서 그때 컨퍼런스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잘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선생님들이 지금 무서워하는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정말 좀 너무 이게 좀 그래픽이 좀 심한데요. 이거는 13살 아이들의 성교육 비디오입니다. 이 비디오는 포르노를 보지 말라는 비디오인데 이거는 포르노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샌디에고와 프레몬트에서 가르친 성교육 비디오입니다. 아까 어메이스 비디오에 나와 있고요. 또한 10살짜리 아이들 성교육 비디오가 The Love Salad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Love Salad는 여기 보면 막 모방해서 제가 이거 캡처를 한 건데요. 뭐 이성 간의 샐러드, 게이 샐러드, 레즈비언 샐러드, 바이섹슈얼 샐러드.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관계자들이고 높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니 왜 샐러드야? 왜 샐러드야?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진아 절대 충격받지 마. 나보고 그래요. 진아 type it tossed salad라는 걸 한번 쳐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저 3분 남았어요? 오, 어떡하지? 토스트 샐러드는 뭐냐? 왜 샐러드라고 하냐면 토스트 샐러드는 뭐냐면 학문 선교를 할 때 학문에 샐러드 드레싱을 바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데 그러한 토스트 샐러드라는 슬랭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샐러드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학문 선교와 국왕 선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학년에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국왕 선교를 학문 선교와 국왕 선교. 만약에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콘돔을 만들어서 국왕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덴탈 데모로 이렇게 국왕 선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라는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AHWG라는 성교육 교재, 온라인 교재를 써라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다 막아놨는데 저한테 카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섹스 토이를 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섹스 토이가 만약에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오이나 당근이나 바나나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되면 과연 바나나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루브리케이션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학문 선교는 좋은 것이야. 그래서 루브리케이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윤활제를 써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여기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들어가 봐라고 써 있고요. 이것은 산타아나에 저 10분만 주실 수 있습니까? 5분? 자리를 비워줘요. 그래요? 콘돔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하면서 콘돔만 하면 학문 선교 때 아주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콘돔을 했을 때에 콘돔에 FDA 어프로브된 지금 콘돔은 없는데도 잘못된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낙태와 피임을 가리킵니다. 임신과 그리고 낙태는 너희들의 권리라고 가리키고 언제든지 부모님 몰래 낙태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부모님에게 알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개의 주가 이 법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급진적인 성교육의 결과는요. 성적인 문란과 그리고 교내 안에서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도덕과 윤리가 지금 결여되고 있고 성병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낙태가 엄청나게 되고 있으며 소아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왜 이러한 결과를 할까요? 포르노 회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성애화되는 이러한 교육을 해야 본인들의 가장 큰 고객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살짜리 아이들이 이러한 성추행으로 정학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STD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처 방향은요. 부모님들의 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성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금욕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해로운 법안을 막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다음 세대를 지키는 지도자를 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일 저희가 성경적 성교육 아주 유일하게 한국가족보건협회에서 저와 같이 성교육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적 성교육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2시간씩 4번 만나서 할 수 있는 성교육을 내일 한 번에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이 성교육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며 생명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을 내일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시죠. 미국은요,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예, 정말 앞으로 더 끔찍한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급진적인 성교육을 따라간다면 한국의 미래인 다음 세대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도 많은 성교육들이 이러한 급진적인 성교육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가정과 생명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성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